듣다 보면 쌓이는 부동산 지식 전국 코코. 용호님, 네. 고양시 덕양구 네. 상세 입지 분석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그러면 고양시 덕양구에 대해서 상세하게 입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양시 덕양구의 지도 화면이고요. 복잡해 보이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곡역에서 시작해서 두 개의 전철 라인이 있는데요. 대곡역에서 시작해서 지축역까지 이어지고 종로 그리고 압구정까지 이어지는 3호선 라인과 대곡역, 능곡역 그리고 수색역, 용산까지 이어지는 경의중앙선 라인이 있습니다. 지도를 반으로 딱 나눠서 좌측에는 구도심 생활권이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택지개발지구로 나눠집니다. 구도심 생활권은 화정동, 행신동, 토당동으로 해서 생활인프라, 학군, 학원과 모두 다 밀집되어 있는 생활하기 좋은 환경이긴 하지만 90년식 아파트가 대부분이고요. 택지개발지구는 지축, 삼성, 원흥, 향동, 덕은에서 각각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삼성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지구 중에서 가장 먼저 생겨났기 때문에 중에서도 그래도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지축 같은 경우는 은평구랑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이고, 그 밑에 이제 원흥지구 같은 경우는 창릉 신도시가 생겨나면서 주변을 감싸고 있어서 나중에 창릉 신도시가 지어지면 그래도 호재를 받을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이제 향동지구가 있는데요. 수색, 증산, 뉴타운 바로 인접해 있어서 마포구, 상암동과도 거리가 인접해 있고 덕은지구 같은 경우는 강서구와도 가깝고 마포구, 상암동과도 가깝고 가장 신축 단지 22년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택지개발 지구 중에서는 가장 신축 단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딱 권역을 나눴네요. 상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 다음은 덕양구 구도심에 대해서 네.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덕양구 구도심이고요. 화정동, 행신동, 토당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일단은 동보다는 저는 그 역 단위로 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화정역, 그리고 밑에 능곡역, 행신역, 강매역이 있는데 사실 상권이 가장 좋고 발달한 곳은 화정역 인근이에요. 롯데마트, 이마트, 상권 학원가 있고 위쪽에는 덕양구청과 아래쪽에는 경기고양경찰서가 있어서 네. 일단은 그 인프라 자체가 생활하기 편리하고요. 그 좌측에 보면 화정초, 화정중,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라인과 그리고 화정역 중심으로 했을 때 좌측에 아파트 단지가 좀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장 선호하는 단지는 별빛마을 7단지 95년식이고요. 평당가 한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네. 이 평당가가 제가 일일이 네이버 부동산에서 중층 이상 그래도 제가 거래를 할 만한 거를 평당가로 바로 집어넣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시세랑 거의 잘 맞는 단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별빛마을 7단지가 가장 선호를 하고 화정역과도 가깝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인접해 있고 상권과 인프라를 모두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32평 또 단일 평수기도 하고요. 평수도 네. 좋고 평수도 넓고 화정역과 다 가깝기 때문에 일단 가장 선호하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네. 네. 네네. 생활하기 너무 좋죠. 네, 생활하기는 너무 좋고 이제 그 다음으로 소형 평수를 네. 좀 추천을 드리면 바로 밑에 별빛마을 8단지가 있어요. 네. 그거는 20평과 24평으로 이루어져 있고 평당 1,700만 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3억 초반대 시세를 형성하고 있어서 그래도 화정역, 종로나 안국역 그 네. 대기업으로 출퇴근하는 수요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중에서도 이제 대형 평수가 있는데 은빛마을 8단지 95년식이고요. 여기는 대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어서 36평, 46평, 56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정역 이제 은빛마을 8단지가 그 화정역에서는 대형 평수를 선호하는 단지고요. 대형. 네.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네. 행신역 상권을 이제 설명드릴게요. 일단 상권과 학원가가 그래도 밀집이 돼 있고 화정역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상권과 학원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제 대형마트가 없다는 게 좀 아쉬운데 그래도 가장 선호하는 단지는
무원마을 네, 5단지라고 해서 네. 다 37평, 47평으로 이루어져 있고 용현초등학교 가깝고 그리고 인프라, 학원 인프라 다 누릴 수 있고 행신역 가깝고. 네, 가깝고 하니까 일단은 여기가 가장 선호단지고요. 소형 평수로 하면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소만마을, 네, 소만마을 6단지를 선호를 합니다. 네. 20평과 24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평당가가 그래도 1,600 정도 하니까 1,600만 원. 3억 초반에 저층은 2억 후반에도 나오고 지금은 한 3억 초반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어서 그래도 소형 평수로 꼭 경의중앙선 라인을 타고 뭐 마포나 아니면 상암으로 출퇴근하는 수요가 소형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강매역 인근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마을, 별빛 마을, 뭐 옥빛 마을, 소원 마을, 뭐 모원 마을 설명해 드렸는데 서정 마을이라고 해서 2008년식 그나마 단지 중에서는 가장 신축이에요. 그래서 상권은 뭐 행신역 상권이랑은 좀 멀지만 바로 위에 그래도 좀 생활 상권이 갖춰져 있고 서정초등학교 단지랑 단절되어 있는 느낌은 나는데 육교를 바로 건너서 초등학교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걸어서 한 5분, 7분만 가면 안전하게 초등학교를 네. 갈 수 있는 단지고요. 그래서 뭐 옆에 공원도 있고 상권 이용 가능하고 초등학교 가깝고 그리고 2008년 그 와중에서 가장 신축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단지입니다. 그러면 화정하고 행신에 어디를 살까 결정적인 요소가 이제 내 출근을 감안해서 어떤 노선을 탈 건가 이게 1순위이긴 하겠네요. 네, 맞아요. 일단은 3호선 라인은 종로와 뭐 압구정까지 그렇죠. 가는 거고 경의중앙선 라인은 확실히 상암이랑 네, 네. 그리고 마포 출퇴근하는 수요 이렇게 수요로 확실히 나눠지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능곡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능곡역에는 두 개의 신축 단지가 있어요. 위쪽에 두산 이브랑 대곡 롯데캐슬 네. 클라시, 엘클라시 단지가 있는데 22년 신축이고요. 현재 막상 가보면 그래도 도로 구획도 정비로 잘 돼 있고 다만 상권이 좀 없기는 한데 능곡역의 특징이 이제 정비사업 5구역, 6구역, 2구역 앞으로 천지 개벽할 입지가 생겨나는 곳이 많아서 네. 추후에 이제 5년, 10년 후에는 대부분 신축 단지로 다 들어서는 거라 가장 많이 환경이 바뀔 곳이 바로 능곡역 인근입니다. 재개발 구역이 많다는 거잖아요. 네, 재개발 지금 신축 단지도 있고 네. 재개발 구역도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저기 대곡역 이제 나중에 5개의 노선이 지나가면 네. 거기 제일 가깝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결국은 놓고 봤을 때 구축 단지에서 택지 개발지구로 신축이 많이 올라올 단지니까 한마디로 미래에 조금 호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방금 그거 마지막에서는 택지 개발은 아니고 그냥 재개발로 막 다 되니까 네, 사실은 조금 정비는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쪽 단지로 5구역이 들어오고 네. 그 위쪽으로 여기 현대 홈타운 옆으로 해서 다 또 크게 정비구역 그리고 또 옆으로 해서 크게 정비구역이 이 능곡역 안에 크게 들어와서 아무래도 신축 단지 2단지 네. 뒤로 정비구역 크다 보니까 정비구역이 3단지가 또 크게 들어와서 크게는 지금보다는 되게 분위기가 바뀌긴 하겠네요. 네, 나중에는. 맞아요. 분위기가 아무래도 네. 많이 바뀔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는 삼성 원흥 향동 지축 덕은에서 택지개발지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지구고요. 삼성지구는 3포인트로 나눌 수 있어요. 위에 네. 신원마을 네. 그리고 아래는 삼성마을 그 아래는 동산마을이 있습니다. 네, 이게 네. 핵심이네. 네. 그 맨 위에 이제 신원마을부터 살펴보면 사실 상권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고 둘러싸여 있어서 항아리 상권이고요. 그리고 신원 초, 중, 고등학교가 있어서 다만 아쉬운 점은 이제 역과의 거리가 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높은 곳입니다. 학원가도 삼성지구 내에서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게 여기 신원지구, 신원마을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인프라, 상권 인프라도 다 가능하고 초등학교 가깝고 고등학교, 중학교 보낼 수 있어서 가장 일단은 선호하는 단지는 여기 고양 삼성 네. 네, 스위트 1차를 좀 선호를 많이 합니다. 상권가는 그래도 도보 5분 거리긴 하지만 초등학교랑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아무래도
선호를 많이 하는 지역이고요. 그 밑으로 이제 내려와서 원흥역과 삼성역 사이에 있는 삼성마을이고요. 네. 일단 두 개의 포인트가 있는데 삼성 아이파크 2차와 원흥 센트럴 푸르지오가 있습니다. 경쟁 관계다 이 말이네요. 네, 경쟁관계예요. 원흥 센트럴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18년식 그나마 신축이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원흥 초등학교를 좀 멀리 보낸다는 상권 인프라 다 이용이 가능하지만 초등학교가 좀 먼다는 단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아이파크 2차 같은 경우는 삼성역과 거리가 멀지만 상권 학원가가 여기에 모두 다 갇혀 있어서 네. 실질적으로 학원이나 상권을 보내기에는 입지적으로 너무 좋고요. 네. 삼성 초등학교를 보내긴 하지만 이 천을 따라서 지나가기 때문에 크게 찾기를 건너지 않고 도보로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게 여기의 장점입니다. 야, 저거 진짜 와 많이 고민 많이 하시겠는데요. 네. 그 아래쪽에 중에서 천도 있고 지금 네. 장점이 많다 보니까. 네. 그 중에서 이제 또 하나 단지의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사실 중앙광장이라고 해서 네. 아파트 단지를 하나 빼놓고 광장을 설치했을 정도로 광장이 되게 쾌적하고 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상 가보면 책 읽는 사람이나 산책하는 사람, 당시 광장이 되게 잘 돼 있어서 그게 이제 아무래도 실 입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광장에 대한 크게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아이파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이파크 지금 2차를, 네. 2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지구에서는 포인트를 한 3포인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인프라 잘 갖춰져 있는 동일, 스위트, 그리고 아래 삼성 아이파크 2차, 그리고 센트럴 푸르지오가 있는데 사실 가장 실 입주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지는 삼성 아이파크 2차 이렇게 선호를 합니다. 네. 가장 대중적이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원흥지구인데요. 원흥지구는 창릉 신도시가 감싸고 있죠. 위에는 이제 중심 생활권이 있고 아래로 도래울 초, 도래울 중, 그 밑에 이제 고양시 원 동일 스위트 단지가 있습니다. 사실 위에 단지가 상권이랑 더 가깝고 초등학교 가깝고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나중에 이제 창릉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GTX역이 생기고 걸어서 도보로 10분 내지는 15분 정도 걸리고 실질적으로 학원가는 이쪽에 다 형성이 돼 있어요. 네. 학원가는 이쪽에 밀집돼서 형성이 돼 있어서 초등학교 가깝고 학원가 가깝고 그리고 18년식 가장 신축이기도 하고요. 막상 단지를 들어가 보면 동간 거리도 넓고 정남향 신축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넓게 쾌적하게 되어 있는 데가 사실은 지방에는 동간거리가 넓은 데가 많은데 경기도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 걸로 따졌을 때 동간거리 넓고 정남향으로 되어 있는 단지 중에서는 이 동일 스위트 2단지를 가장 선호를 많이 하고 시세도 가장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저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네. 택지개발 지구로 만들어두면 네. 제일 좋긴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삼성도 그렇고 뭔가 조금씩 아쉬운데 네. 이게 딱 하나 단점이 이게 여기였는데 네. 그게 지금 이제 조금은 이제 해소가 약간 되려고 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인기가 없었던 지구가 네. 나중에는 진짜 굉장한 인기가 있는 지구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일단 창릉 신도시가 생겨나고 네. 결국에 역까지 생기면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호재를 가장 많이 받을 지역입니다. 실제 가보면 진짜 동네가 아늑하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가보면 옆에 이제 공원도 있고 조용하고 아늑하고 학원과 막 사람들도 네. 산책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네, 이케아도 있고. 네, 이케아도 있고 실질적으로 좀 아늑한 곳입니다. 네, 다음은 향동지구인데요. 향동지구의 특징이 가운데 이제 상권이 몰려 있어요. 가운데 상권이 몰려 있고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는데 일단 북쪽은 그 소형 평수로 이루어지는 게 많아서 네. 실질적으로는 선호도는 남쪽을 더 많이 선호를 합니다. 네. 결국에 중심이 되는 거는 그 학원가와 그 향동 초등학교 가까운 호반, 베르디움, 덕보레 4단지를 좀 선호를 많이 하고요. 네. 저기 아직 표시를 안 해놨는데 향동 고등학교 밑에 여기 상가 단지가 많고 대부분 학원가로 꽉 차 있어요. 아, 막상 이렇게 가서 보면 진짜 학원가로 꽉 차 있는 상가 단지가 형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학원을 향동고 밑에 쪽으로도 보내고 위쪽으로도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상권과도 거리가 용이한 호반, 베르디움 4단지를 가장 선호를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밑에 이제 3단지를 선호를 하는 게 그래도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고 초등학교 가까운데 은평차고지라고 해서 보통 그 차량 종점 같은 곳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차량을 타고 뭐 마포나 뭐 수색 뭐 이런 곳으로 다 차량으로 이동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능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단지는 네. 향동 지구에서는 4단지 그리고 그 호반 베르디움 덧볼의 3단지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네. 도시 설계가 좀 아쉽긴 하다. 너무 길단하게 돼 있어서. 네, 아무래도 또 저기 밑으로 내려갈 때 도로가 좀 혼잡하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주변 지금 현재 이제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한창 공사 중이라 네. 여기도 뭐 항상 공사하는 그 곳이 많아서 좀 트럭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현재까지는 조금 많이 부산한 그런 네. 지역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지축지구를 이제 살펴볼게요. 네. 지축지구는 은평 뉴타운과 바로 인접해 있기도 하고 옆으로는 좌측으로는 삼성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지축지구에서 가장 선호하는 단지는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인데요. 그 이유가 앞에 상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현재 상권이 거의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상권이 거의 다 들어와 있고 뭐 식당 그리고 병원 등 지금 엄청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지축역과도 거리가 가깝고 뒤쪽으로는 지축초, 지축중학교를 보낼 수 있고 그리고 19년식 지금 신축이다 보니까 선호를 많이 하는 곳이고요. 네. 지금 아파트 19년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했고 현재 공공분양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은평 뉴타운과도 비교될 수 있는 거리고 실질적으로는 막상 가보면 푸르지오 신축에 그리고 새 아파트다 보니까 은평 뉴타운보다 오히려 더 선호할 수도 있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막상 가보면 확실히 동간 거리도 높고 여기에도 이제 좀 지도에 없는데 초등학교가 또 하나 들어온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덕은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덕은지구는 상암동 그리고 강서구 바로 인접해 있고 가장 22년 지금 입주를 시작해서 택지개발지구 중에선 가장 신축 단지입니다. 일단 지금 교통이 좀 불편한 게 단점이긴 한데 대신에 이제 브랜드 신축 단지로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총 7개 단지에 주상복합 2개 22년 후반부터 이제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우측에 덕은역이라고 여기 이제 생기는데요. 대장 홍대선이라고. 근데 22년 착공에 3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막상 실제로 이제 가보면 확실히 상권, 중심 상권이 요 앞쪽으로 다 몰려 있어요. 중심 상권이나 학원가가 이쪽에 이제 형성이 되고 있어서 네. 일단 초등학교가 좀 멀긴 하지만 선호하는 곳은 아마 DMC, 자이, 더 리버를 가장 선호를 많이 합니다. 나는 저 녀석일 걸 생각했는데. 네, 초등학교 실질적으로 이제 네. 대부분 자차로 이동하는 수요가 많아서 그건 맞죠. 네, 차로 이동을 많이 하는데 그게 초입이기도 하고요. 여기는 신호등이 중간중간에 많아서 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빠져나오는데도 네. 자차로 빠져나와서 이동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려서 상권 이용 가능하고 그래도 빨리 상암동이나 뭐 강속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호를 많이 하는 단지입니다. 여기가 있네요. 네. 그래서 덕은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중심 업무지구 지식산업센터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요. 실질적으로 한강이 보이는 단지가 앞에 업무지구나 주상복합 앞에 단지로 거의 다 막혀져 있어서 한강이 보이는 단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나중에 이제 다 완성이 되면 강서구와도 인접하고 브랜드 아파트 단지가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덕원지구와 지축지구와 더불어서 그래도 이 덕양구에서는 시세를 리딩하는 그런 택지개발지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홍대선 저기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네. 저기 진짜 들어오게 되면은 덕양구에서는 여기도 진짜 창릉 신도시하고 경쟁해볼 만 하겠는데요. 네, 입지적으로 봤을 때도 강서구라 차량으로 10분도 안 걸리게끔 바로 넘어가고요. 한 7분 정도. 네. 마포구 상암동과도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 완성이 되고 업무지구도 다 들어오고 주상복합에 상권이 다 들어오면
확실하게 미래에는 좋아질 그런 곳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덕양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네. 혹시 랭구님이 네. 실거주로 네. 살고 싶은 원픽 단지가 있을까요? 어렵네요. 근데 지금 현재 인프라를 기반으로 네, 만약에 살아야 된다고 하면 네, 저는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거든요.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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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더 근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서울 근접성이 너무 좋으니까. 네, 네. 근데 만약에 차로 출퇴근을 절대 못한다. 그러면 지축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네. 하나를 뽑는다면 어떤 단지가? 그 위례 신도시가 교통이 불편하다고 해서 가격이 저렴하진 않잖아요. 네. 저는 서울 근접성 1순위 덕은지구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이거는 제 개인적 의견이고요. 네. 또, 앞으로 또 영상 보시고 궁금한 지역들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전국 콕콕 시간에서 궁금증 다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너무 많았습니다. 네.